그냥 회사에서 오시는 저 마이너스예요. 그런 점수를 마이너스. 네, 준비가 되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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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교에 계신가요? 네, 이 근처에. 아, 이 근처에서? 아, 나도 성남 오랜만에 와보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의 새 이니셔티브를 판교 왜 왔는지 다 아시겠죠? 이미 IT 교회사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열기했습니다. 여기 당시는 당연히 IT 하면 떠오르는 판교입니다. 분당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성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참석자 소개를 하면서 좀 더 우리 자유롭게 말 잘해보자라고 서로 좀 이렇게 온도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먼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오셨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참석자분 소개 드리고 이제 민주당 참석자분들은 천천히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 좌석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희 언제 순서가 정해졌냐면요. 그냥 고스톱 순서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유태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하고 있는 유태이라고 합니다. 네. 김보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 개발하고 있는 김보민입니다. 조성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분야 오픈소스인 오픈스택 한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을 활동하고 있는 조성수입니다. 조성수입니다. 그리고 김소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스톡을 졸업해서 AI 솔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 뵙진 않겠죠? 김승원 경기도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병우 의원님. 네, 김종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은 조희주님. 네, 안녕하세요. GBG 판교 운영진 조희주입니다. 지금 BTS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영규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타쉘 운영 중이고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디벨롭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네, 그리고 권우현님. 네, 저는 좀 특이한데 민주주의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파티에서 왔습니다. 일하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개발자 커뮤니티 코드포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윤선님. 네, 저는 채용부터 퇴사까지 올인원 HR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렉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윤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공지능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 운영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회 맡았는데 이제 인사드립니다. 강효정입니다. 대변인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우리 이광재 지역위원장님. 네, 성남 오시면 환영합니다. 우리 김현선 회의실장님. 반갑습니다. 자,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 다 있다고 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그 전에 우리 후보님 모두 발언 잠깐. 뭐 그런 거 하기도 했었어요? 네, 상담에 오셨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내가 좀 차를 타고 가지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판교에? 네, 판교. 현대백화점 있는. 네네네. 저도 지금 성남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성남 판교에 보니까 좀 색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다 IT 개발자 분들이신가 봐요. 네.
개발자인데 되게 다 피용자 입장에 있는 분들. 맞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네. 피고용자. 피고용자. 고용자. 그러시군요. 그 점심시간이고. 어쨌든, IT, 판교는 사실은 좀 특별한 곳이죠. 성남시도 그렇지만, 성남시 안에서 판교는 정말로 특별한 곳인데, 여기는 뭐 게임 산업체들도 많고, 연구 개발자들도 많고, 특히 IT 산업 종사자들이 진짜 많죠. 근데 그 화려함 속에, 그, 밤에 불을 못 끄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등대처럼. 네.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을만 들었던데, 그죠?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좀 듣고요. 이게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 또는 뭐, IT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면 생산성은 아주 크게 개선이 되는데, 그 결과들을 과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지, 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매우 중요하고, 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많고. 그 폭을 좁혀서 보면, 개발자, 그 속의 구성원들도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게 쉽지가 않죠. 거기에는 이제 역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조정이죠. 조정, 지원. 그런 역할인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겠고, 지원 속에서도 그 이해관계자들, 관련자들의 이해를 정확하게 잘 조정하는 것. 또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재생산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특히 IT 개발자, 수용자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참 논쟁이 많아요. 매우 힘들기도 하고, 이게 입장이 너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동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 강도의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과연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 결과물도 결국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사실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관련된 연구자들도 있는 것 같고, 빠띠? 네, 빠띠. 그러니까, IT, 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거기에 주로 관심 갖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분야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오늘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어떤 부분에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될지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일정을 만들었는데, 맨날 이런 걸로 때우는 건 아니죠, 전심은. 네. 점심시간 맞춰서 해주셔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좀 편하게, 지금은 아직은 공개 자리긴 한데요. 뭐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네. 다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시간이 필요하신데. 편하게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개발자들이랑 어떤 이렇게 자리를 만드시는 경우는 저는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자리가 되게 좀, 새롭죠.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새로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리를 이렇게 좀 아까 급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만드시면서 어때? 사실 생각이라거나 이런 게 좀 있으시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기업 측, 그러니까 고용자 쪽을 많이 보죠. 거기는 상당히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피용자 쪽에 가까운 분들이라 저희 사실 보기가 좀 어렵고 너무 숫자도 많고 다양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판교의 유세를 준비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걸 갑자기 바꿔서 그러면 뭘 할까 그러다가 판교의 특성이 있으니까 IT 개발자들 특히 IT 개발에 종사하는 피용자 노동자들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찾게 됐어요. 사실 그 아주 화려한 속에 그 그늘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숨겨져 있는 보석이죠. 네. 보석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좀 쓰러지기도 하고. 부모님,
근데 아까 저희가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성함과 연령 정도 회사는 오픈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비공개로 편하게 얘기하는 아니, 거 뭐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 말씀 먼저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어요. 맞아요. 생방송인가요? 저는 생방송 중입니다. 네. 저희 회사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아, 창업자거든요. 수십만 명이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창업자라서 돈 벌어야 돼가지고. 스타트 홍보도 좀 하고. 제가 사실 창업자로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영규 선생.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영규 선생. 조영규입니다. 뭐 어떤 회사라고요? 이름이? 주식회사 스타쉘입니다. 스타셀.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다들 개발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개발자가 어떤 문제 해결사라든지, 뭐 기획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에 하고 나서 저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인증을 받고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병역 문제가 있어서 조금 뭐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지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개발자인데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술자인데 경영을 할 수 있겠냐? 네. 예, 그런 거군요. 근데 해외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술자 출신인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이미 깔고 들어가니까 뭘 해도 뭐 예를 들어 기술자가 말을 잘하면 약쟁이 같다. 너는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아, 네네네. 뭐 그런 네네. 기술사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래요? 너무 말을 기술만 집중해야 되는데. 약간 개발자들 사이에서 코드로 이야기하는 약쟁이라고요? 이런 약장사? 이런 얘기로?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제가- 본인 자랑을. 아니, 네, 네. 제가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조금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편견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항상 생각하던 게 개발자가 대우받는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기획자나 경영자들의 어떤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도 개발자 아니? 개발자죠. 좀 약간의 문제 해결사로 좀 포지셔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문득 개발자 전용 창업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아, 어떨까.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개발자들이 창업을 해서 잘 될 수 있다는 걸 마치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이 창업 역량이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하고 투자하는 좀 모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어요? 아니, 입을 거라는 그것도 선입견 아니에요?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개발자 위주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거의 없고 사실 뭐 기술 스타트업 중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고객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은 좋은 개발 기술을 갖춘 회사들보단 조금 더 소위 좀 쇼를 잘하는 발표를 잘하고 사업 기획을 잘하는 분들의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것도 것 같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술도 그렇게 된답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네. 기획도 중요하죠. 이제 개발자들은 그걸 못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인식이 근데 그거는 선입견이고. 그렇죠. 네. 근데 시민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선입견일 것이다. 그런 건. 근데 말씀하신 게 저는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지금 요즘에 어떤 뭐 AI나 이런 쪽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앞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쓰는 어떤 앱이라거나 웹사이트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밑에서는 이제 뭐 오픈스택이라고 되게 묵묵하게 이제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오픈소스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 이런 조직들은 네. 뭐 테크닉도 리눅스 커널 같은 거 개발하시지만
되게 이게 밖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사실은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심사위원들이 심사역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고객과의 비즈니스 마케팅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기술만 가진 걸 못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요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느냐와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술 격차들이 세계적으로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에다가 사실은 지금 페이스북 이전에 거의 그 비슷했는데 결국 기획력 때문에 밀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획력이나 아니면 홍보 능력이나 사실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긴 하죠. 네.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것도 사실 그걸 잘 포장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억울하긴 할 텐데.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는 예를 들어 뭐 기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기술 스타트업들 중에는 애초에 그런 뭔가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파이토치 네. 같은 경우나 오픈스택도 그렇지만 그런 이런 베이스가 되는 기술을 컨설팅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델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지금 창업 지원들은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안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그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좀 늘릴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너무 기회 폭이 작으니까 막 그중에 막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배제되는, 소외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억울한 생각이 안 들고. 네, 좀 만들어보세요.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술은 훌륭한데,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심사에서 선발하는 쪽은 어쨌든 기술의 내용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결국 이게 얼마나 시장에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결국 기획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요즘에 이제 또 다른 얘기. 네네. 다른 분도. AI 쪽에 관련된 다른 분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요즘도 하고. 다른 분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 싶어서요. 네네. 창업 관련해서 하나만 네. 제가 좀 보태고 싶은 지점은 누군지 말씀하시고 하시면 또 네, 저는 사실 협동조합 권호연 선생? 네,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고용인이었다가 이제 고용인이 된 거예요? 이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민주주의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 영역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띠 대표. 대표신가? 네, 조합원이기도 하고. 마띠 조합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창업을 육성을 할 때 그 모델을 꼭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게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커뮤니티 동업자 조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좀 IT 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경로가 많지 않은 거. 다 회사 형태를 요구하나요? 일단은 벤처 투자를 이제 받으려면 시리즈 투자를 받으려면은 일단 기업의 형태 회사 형태를 갖춰야 된다. IPO로 가야 되고 이런 형태라서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디지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에도 그렇고.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협동조합을 결성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만약에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 협동조합을 만드냐고 정부에서 계속 1년간을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하시더라고요. 오픈소스의 핵심 개념인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양하게 관점들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개발이 재밌어서 한 사람들이고 이 개발이 사회에 정말 잘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것도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내가 기여할까 이런 관점들을 가진 개발자들이 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기업 그러면 돈 버는데 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업은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업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건 기업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꼭 돈벌이가 아니에요. 영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업도 있는 건데 원래는 그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매우 쉬운 얘기인데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용을 위해서 더 많은 세상의 기여를 위해서 하는 일도 기업인데 그 다양한 문제를 네.実제로 이제 다루고 그러게요. 기업 수익은 조금 낮게 잡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다양성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이거 어떻게 내가 사업화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런 그 사회에 대한 관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다른 얘기가 난데 네. 뭐 전시대 우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마치 이 빨갱이 비스무리하게 불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런 생각을 하는 무식한 진짜 무식한 건데 이 사회적 기업 기본법을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때 입법한 겁니다. 이게 아마 놀래는 분 많을 거야. 이게 이명박 빨갱인가? 이런 일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원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공익성도 있다. 요새는 뭐라 그래? 그 사회공헌 ESG 활동이 이제 그 중요한 기업의 활동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데 원래 당연한 거를 이제 겨우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 기업의 본질적 활동이 공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 요새는 사회적 그러면 사회주의? 말갱이?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선동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회를 너무 모두를 위한 이게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 자본주의를 부정하나? 이런 생각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개발자들 혹은 나이 든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그 뭐지 챗GPT 만든 거기도 오픈 AI 그것도 오픈 AI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요즘 약간 뭐 좀 비영리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우리 식으로 저쪽 진영들이 하는 무식한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 모두에게 얼굴 모두에게 나누죠. 근데 윤선생님 AI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정책 관련? 잠깐만 이거 얘기 좀 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그 정말 중요한 한 지점인데요. 논쟁의 지점인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돈을 버는 거는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주의이고 모두를 위한 거는 뭔가 불순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양면이 다 존재하는 건데 기업 활동이 공익기여도 있는 거고 영리 추구도 있는 거고 고용 증대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파티 같은 데는 그 측면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 이걸 이제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 활동을 좀 추구하는 건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기업의 원래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이 정말 인공지능, IT 첨단 기술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사실 사람들의 노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기술로 엄청난 부분을 커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독점하게 되면 사실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모두가 나누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며칠 전에 그 작가들하고 미팅 하셨는데 작가분들도 저작권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전문 개발자분이 작가들하고 같이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 연구를 나중에 같이 좀 해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말이 많았는데 미안합니다. 너 다른 사람 하세요? 네, 저 얘기 네네. 있는데요. 일단 방금 나왔던 AI 주제 관련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약간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큰 기업들과 작은 기업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서두로 깔아보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저희 팀은 HR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노동 시간 그리고 노동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 최근에 노동절 전날에 그 외국 노동 공약 하신 것도 페이스북에 재미있게 읽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실노동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고 아까 그 저희 개발자들의 어떤 워라벨 밤늦게 불이 밝혀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히 데이터화가 되면 좀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기록에 근거한 성과 관리 그리고 그거에 이어지는 정당한 보상 체계까지 보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그러니까 공정한 환경에서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회사와 노사 간에도 어떤 좀 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세상이 좀 만들어지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저희 플렉스팀이 지향하는 바이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재무 정보에 대해서는 다트에다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그 후보님께서도 지금은 휴면 개미이시지만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이룰 때 그 재무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보려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 환경,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있고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고용노동부 안에 그 인사기준원 이런 기관을 좀 두고 그 재무정보처럼 인사정보에 대해서도 좀 더 네.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긴 해요. 이 노동 문제, 근로 조건의 문제, 솔직히 노동 문화에 관한 문제, 문화 문제잖아요. 과거에는 노동의 생산물을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개 생산했나? 불량률은 몇 %인가? 이 측정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노동의 질이 바뀌었잖아요. 양적인 측량이 불가능해요.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나. 여러분들 특히 그렇잖아요. 연구 개발하는 거. 솔직히 마음먹고 속으로, 시간 때워야지. 이러면 아무런 결과물을 안 만들어내죠. 노동시간은 정말 내 밤새도록 일해줄게. 새벽 4시까지 근무해주지 뭐.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집중해가지고, 정말 내 가진 영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하고,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고, 억압을 해가지고, 진짜 앞으로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발성 있잖아요. 막 일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사내 환경도 정말 잘 만들고요. 그럼 나가서 어디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잖아요.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게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자발성, 창의성, 이 헌신성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야지. 일해. 시간 체크해. 너 하루에 몇 시간 했어. 이러면 그거 되겠냐고요. 근데 이건 결국은 노동 문화에 가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세계를 석권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뭔가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억압적 노동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몇 미터 청소했니?
뭐 이런 건 가능한데 별 연구에서 뭘 만들어냈어?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속으로 마음먹고 회사에 충성심이 없어서 시간 때우지 뭐 이런 생각하면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그쪽 선생가 좀 들긴 해요. 좀 노동 문화를 진짜 바꿔야 된다. 엔비디아 같은 게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되게 노동 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이제 주식 보상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이 네네. 나의 어떤. 그렇죠. 자기 그런, 거라면. 예, 그런 것과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말씀하신 어떤 자발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직원,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성장의 자발성, 결과를 같이 나누게 네, 하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정책적으로 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사실 정책적이보다는 네. 회사 성장의 기본 전략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이나 충성심을 요구하지? 근데 그 약간 저는 제가 회사를 하니까 아, 회사 하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네. 정부의 뭐 예전에 이제 내일 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과 근로기준법과 이런 걸 준수하다 보면 좀 평범해지게 돼요. 그게 약간 뭐 사실 언제나 나갔다가 막 들어와도 된다 이런 것들이 IT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몇 시 이후에는 얼마를 더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법들에 의해서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법들이 전부 과거에 이런 공장에서 노동하던 거를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개발자 특성이 우리가 뭐 9 to 6에 항상 집중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잠깐 뭐 리프레시하러 나갈 때도 있는데 지금의 회사 문화는 9 to 6 이렇게 뭐 정해진 시간에 고용된 시간에 무조건 회사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는 시간에는 얘가 어쨌든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밤에 이제 갑자기 때 삘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고용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유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조금 자리 잡지를 못한 회사들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필요해요? 주로 밤에 새벽 감성에 이렇게 그렇죠. 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분기나 단기별로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받아서 그걸 채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잘 이렇게 창의력과 그래서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기에 뭐 직무 기여도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시스템이 뭐 사내벤처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돼가고 되어 있나요? 그런 시도들이 시도들은 있었던 것 있었고 같은데, 네네. 근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법조인인데 맨날 그 직무상 발명에 관해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서 회사와 개발자 사이에 굉장히 좀 분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스타트업일 때 좀 다르고 네. 대기업일 때 좀 다르고 좀 그런 그렇죠. 자, 잠깐만. 네. 또. 이제 비공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전혀 안 아니, 하시는 계속 공개해서. 얘기하실 분 하시고. 없어요? 다 하셨어요? 공개하시면 꼭 말씀 못 하시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오시니까.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네. 이제 비공개로 전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됩시다. 밥 먹으면서. 하면서